159페이지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인데,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인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을 볼게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예를 들어 볼게. 모든 소수는,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봅시다. 모든 소수는 홀수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소수 중에는 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이 들어가는 문장을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참거짓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두는 모두 다 모든 소수가 홀수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소수 중에 하나가 짝수가 있으면은 이 명제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모두 들어가면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근데 소수 중에는 예를 들어서 2, 3, 5, 7, 11,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수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 소수 중에는 2라는 짝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인 이유가, 거짓인 얘가 그것을 받으라 부르는데, x는 2라는 소수는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모두는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소수는, 자, 어떤을 해석해 봅시다.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자,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어떤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소수 중에 짝수가 어떤 애가 있습니까? 있죠. 누구? 2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중에 어떤 짝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2라는 짝수가 하나 있죠. 그러므로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참. 어떤은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요. 참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x는 2라는 소수는 짝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두는 모두 만족해야 참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은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고,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명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간 명제의 참거짓을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부정을 한번 봐볼게요. 부정.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다가 있습니다. 어렵다. 자, 이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조건이죠. 아직 참고짓을 모르죠. 참고짓을 모르는데 이런 조건이 있는데,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다. 자, 이거의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부정을 한번 해버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서술어만 부정하기 쉬우나, 서술어만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다의 부정은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지 않다가 되거든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수학 문제 중에서는 어렵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 그럼 이거를 약간 틀을 한번 잡아보면, 이 모든이 들어간 거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꾸고, 모두는 어떤으로 바꾸고요. 어떤 수학 문제는 어렵지 않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에 들어가는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 모두는 어떤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당연히 이 뒷부분 서술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서술어가 뭐뭐가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다의 부정은 뭐냐? 어떤 수학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수학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수학 문제가 어렵다가 아닌 거니까, 모든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렵지 않은 것도 있는 거야.
어렵지 않은 것도 있다가 그게 부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의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서술어만 부정하면 안 되고 여기에 모두는 어떤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호로 표현해 볼게요. 모든 뭐뭇은 P이다의 부정은 뭐가 되냐? 부정은 자, 부정은 이 모두는 뭐로 바뀐다? 어떤으로 어떤 뭐뭇은 자 모든 뭐뭇은 P이다의 부정은 어떤 뭐뭇은 P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P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는 어떤으로 이 서술어는 이제 서술어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은 모든으로 얘 부정은 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수학 문제는 이 명제가 아니죠. 이거 조건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수학 문제는 어렵지 않다의 부정은 뭐냐?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다가 되는 거죠. 어떤은 모든으로 그 다음에 어렵지 않다는 어렵다로 이렇게 해서 둘 다 부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과 어떤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모든과 어떤의 참거짓은 모두 다 만족하면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고 어떤의 참거짓은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거고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명제 조건의 부정은 모든이나 어떤에 들어간 문장의 부정은 모두는 어떤으로 바뀌고 서술어가 부정이 된다. 둘 다 부정이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07번. 자, 107번 볼게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자, 1번.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랍니다. 먼저 이 명제의 참거짓을 말해볼까요? 지금 문제 질문은 부정의 참거짓을 물어보았어요. 근데 쌤은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x를 제곱하면 0보다 큽니까? 그러죠. 모든 실수들은 이 x를 제곱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참입니다. 참. 모든 애들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다. 0보다 작은 게 없죠. 0인 것도 아니죠.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동호가 없죠. x제곱이 모두 다 0보다 큽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건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이라는 것은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데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x가 존재하죠. 어떤 존재하냐면 x는 0이라는 애는 실수인데 제곱하면 0보다 크지 못하고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실수가 x제곱이 0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고 이제 문제 질문은 뭐냐면 이거의 부정을 말하고 부정의 참거짓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부정. 자, 그럼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이거는 모두는 뭐로 바뀐다겠죠? 어떤으로 바뀌죠. 어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여기도 부정이래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의 제곱이 어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적어도 하나 있습니까? 라고 해석하면 돼. 어떤이 들어가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누구? 뭐 3은 안 되죠. 3을 제곱하면 9니까 0보다 작거나 같지 못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0. 이 x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그런 x는 0이 존재하죠. 0은 제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했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참. 그 이유가 역시 x는 0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데 왜 그러냐면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을 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거짓이 아닌 게 뭡니까? 참이죠. 참이 아닌 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이다는 일단은 이 명제는 거짓이고 그 이유가 x는 0이 실수이지만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거짓이고요. 이거의 부정은 모두는 뭐로 바뀐다? 모두는 어떤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서술어 부분이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부정이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요거 부정, 여기 부정.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때는 얘가 거짓이면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어떤 유리수 x에 대하여 EX는 3이다 라고 있습니다. EX는 3이다. EX는 3을 만족시키는 어떤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참이 되는 겁니다. 참. 자, 이건 뭐라고?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참. 자,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참. 왜 그러죠? x는 2분의 3이라는 유리수는 이 EX는 3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만족했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한번 부정을 해볼게요. 부정. 얘를 부정하게 되면 이 어떤은 뭐로 바뀐다겠죠? 모든으로 바뀝니다. 모든 유리수 x에 대하여, 자, 여기가 뭐 어떤도 모든으로 바뀌고 서술어가 부정이라야 되는데 EX는 3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유리수가 EX는 3이 아닙니까? 모든 유리수에 대하여 EX는 3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이 모든이라는 것은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유리수 X 중에는 EX는 3을 만족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EX는 3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 그 이유가 X는 2분의 3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떻게? X는 2분의 3은 유리수이지만 이 EX는 3을 EX는 3이 아니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EX는 3이 돼버렸죠. EX는 3이기 때문에 모든 유리수 X에 대하여 EX는 3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이 원 명제가 참이면 이걸 부정한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좀 헷갈릴 때는 둘 다 해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2분의 3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2분의 3은 이 아니다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역과 대우 보겠습니다. 역과 대우. 자, 거기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61페이지에 역과 대우가 있는데 일단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P면 Q이다에 명제가 있어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에 이 P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이라 불렀고 Q를 결론이라 불렀죠. 자, P를 자, 역과 대우를 볼게요. 역과 대우 볼 텐데 이 P면 Q이다에서 P는 가정이고 Q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이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걸 뭐라 부르냐면 바꿀 역자 써서 우리는 역이라 부릅니다. 이 Q이면 P다. 요 명제가 얘네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죠?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죠?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런 관계에 있죠. 역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바꿀 역.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우라는 게 있는데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대우라는 건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취하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명제는 자 뭐냐면 이 P면 Q이다 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도 취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바꾸고 부정 취하기.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냐 보면 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아니라 대우라고 부릅니다. 대우. 미안합니다. 대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우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와닿지가 않으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x는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가 있는데 이거의 역은 뭡니까? 역은 뭐냐면 x의 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뭡니까? 자, 이거의 대우는 뭐냐면 얘를 부정합니다. 부정하면서 가정교조를 바꾸는 거야.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이 아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대우 한번 해볼까요? 자, 얘의 대우는 뭐가 되냐? 자, 얘를 대우를 하게 되면 가정교조를 바꾸면서 부정치하기 때문에 나피이면 낙큐이다가 되는 거죠. 낙큐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어떤 관계에 있죠? 얘와 얘는 여기에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자, 여기 관계가 있고, 자, 여기 요걸 바꿔볼까요? 다시. 미안합니다. 요거를 여기를 좀 바꿔볼까? 가정교조를 바꿔보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나피이면 낙큐이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명제의 역이 되는 거죠. 가정교조를 바꾸면 가정과 교조를 바꾸면 역이 된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얘네들 관계는 가정교조를 바뀌면서 부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있다? 대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우 관계에 있다. 그럼 얘도 얘를 한번 보자면 나피이면 그랬으니까 나피이면 x가 1이 아니면 x의 제곱은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얘네들 관계는 그냥 부정의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얘네들 관계는 부정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정. 얘네들 관계 부정이고 이것도 부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니까 역이라는 것은 한자로 바꿀 역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전을 바꾸면 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우라는 것은 가정과 교전을 바꾸면서 부정까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역과 부정이 동시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이다, 이. 그릇 이자를 쓰는데 역과 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대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대우를 왜 배우냐면 대우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명제와 이 명제에 다시 한번 볼게. 자, P면 Q이다가 있습니다. 이 명제에 대우는 뭐라고 했죠? 대우는 납Q이면 납P이다가 대우가 되는 겁니다. 납P이면 납Q이면 납P이다가 대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들어볼게.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뭐가 되죠? x의 제곱은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더유에서 이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이 문장의 참거짓을 선생님이 판단하고 싶어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 아닙니까? 다시 어떤 수를 x를 제곱해서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1이 아니려면 x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x는 1이 아닌 것이 맞아요. 근데 좀 헷갈리죠? 다시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는 일단 참입니다. 참. 근데 좀 헷갈려요. x제곱이 1이 아니면 x제곱이 1이 아니다는 것은 x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기 때문에 x는 1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이 대우의 요 명제의 대우를 봐볼게. 이 명제의 대우가 얘면 이 명제의 대우도 얘죠. 그래서 얘가 이 명제가 헷갈려서 가정과 교전을 바꿔서 부정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대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헷갈리냐면 이 아니다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면 얘를 대우로 취하게 되면 얘가 되거든요. 그럼 이 명제를 한번 보니까 x가 1이면 x제곱은 1입니까? 자, x가 1이야. 그럼 제곱하면 1이야? 아, 이건 참이죠. 이건 쉽게 판단이 되죠. 쉽게 판단이 되는데 이 원 명제가 참이면 이 대우 명제도 참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같습니다. 참거짓이 같아요. 이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이 명제의 참을 보고 싶으면 이 명제가 조금 참거짓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을 부정을 해서 부정이 아니라 대우를 취해서 문장을 판단해 봤을 때 얘가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때 굉장히 유력하게 됩니다. 그럼 왜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냐?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이거의 지지집합이 P가 Q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x가 1이라는 것은 p의 지집합은 2게 되는 거고 q의 지집합은 x제곱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이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화살표가 이게 성립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땅이면 안 들어가죠.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면 Q에다가 성립하면은 요게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 Q 안에 P가 있는 거죠. Q 안에 P가 있는 건데 이 P가 Q의 부집합이 되는 건데 그거의 여집합의 관계를 봐볼게요. 이게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요게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P가 아닌 땅은 여기서부터 쭉 있는 거죠. 그 다음에 Q가 아닌 땅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쏙 포함되는 거죠.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P가 Q에 포함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Q의 이 나머지 땅은 P의 나머지 땅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P가 Q에 포함되면은 그거의 나머지의 관계는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땅의 나머지가 큰 땅의 나머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은 땅의 나머지가 큰 땅의 나머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이면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얘에 들어가면은 납Q이면 납P에다가 참이 되기 때문에 얘의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포함 관계 이렇게 되면 이 화살표 관계는 이렇게 나겠잖아. 포함 관계, 화살표 관계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는 참 거짓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은 역 관계에 있는 애들은, 역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원명제가 참이면 역인 명제도 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거짓이 같은 명제는 대우만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어. 대우는 뭐였죠? 대우는 가정과 교전을 바꾸면서 부정을 취하는 걸 대우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원명제가 참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럼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해서 그게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저기 162페이지에 문제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문제 보면 다음 명제의 역 대우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 x,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하고 있는데 자, x와 y를 곱해서 0이면 x는 0이거나 y는 0이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적어도 하나는 0이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적어도 하나는 0이다는 거죠. 완전히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겁니다. 원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똑같은 식이라 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에 역을 한번 해볼게요. 역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전을 바꾸는 거죠. 바꿔치기 하면 돼. x가 0이거나 y가 0이면 이건 적어도 하나가 0이면 이 xy는 0이면 xy는 0을 풀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야. xy는 0이다. 자, 요거이면 요거이다도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겁니다. 참이 돼요. 근데 이거의 대우를 봐볼게. 이 명제의 대우를 보게 되면 자, 가정과 교전을 바꾸면서 부정을 취해야 되겠는데 얘를 바꾸면서 얘가 이리 오고 얘가 이리 오는데 이 명제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부정해야 되면 x가 0이 아니 접속사 부정해야 돼. 아니고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0이다의 부정은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거죠. 둘 다 0이 아니면 x, y는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요걸 부정을 하면 뭐가 된다고? 자, 얘를 부정하게 되면 x는 0 또는 y는 0의 부정은 둘 다 0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의 부정이니까 모두 다 0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모두 다 0이 아니면 곱하면 0이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판단할 것은 이렇게 이 원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이 둘이 뭐하다? 같다는 겁니다. 얘가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봐볼게요. 자, 2번 보면 x 더하기, 자, 이 원명제가 있습니다. x 더하기 y가 3이면 x는 1이고 y는 2이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해서, 자, x와 y를 더해서 3이면
x는 1이고 y는 2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자, 다시 더해서 3이면 x는 1이고 y는 2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애? 예를 들어서 0과 3을 더하게 되면 이게 x가 0이고 y가 3이면 더하면 3이지만 x는 1과 2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원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 찾았고요. 이거의 역을 보겠습니다. 역. 이 명제의 역을 보게 되면 가정과 근원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x는 1이고 y는 2이면 더하면 3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x가 1이고 y가 2이면 더하면 3이 되는 거 맞죠? 아, 이건 바꿨더니 이건 참이 되네요. 참이 됩니다. 참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명제의 대우를 볼게요. 대우라는 것은 가정과 근원을 바꾸면서 부정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부정을 취하는 거니까 x가 1이고 y가 2이다의 부정은 뭡니까? x가 1이 아니거나죠. x가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면 x와 y를 더하면 3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명제는 그러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렵죠. 봐봐요. x가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면 얘와 얘를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면 더하면 3이 아니다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둘 다 만족시키는 x가 0이고 y가 3이잖아요. 얘는 1이 아니죠? 얘도 2가 아니죠? 2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x가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면 더하면 3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이 대우의 이 명제의 대우는 요거를 보는 거죠. 요 명제가 거짓이므로 이 명제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 명제의 대우를 써가지고 이 명제를 참거짓 판단하면 쉽게 판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원명제와 역의 관계는 이렇게 거짓이면 참일 수도 있고 참이면 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의 관계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우만 참거짓이 같은 거야. 원명제 대우가 참이다. 참거짓이 같다. 자, 111번 보면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면 낙Q이다의 역이 참이라고 있습니다. 참일 때 반드시 참일 명제는 그랬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명제가 참이 아니라 이 명제에 뭐라고 했어요? 역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명제의 역이 참이다고. 그럼 이 명제의 역은 뭐냐면 이 명제의 역은 이 명제의 역은 뭘까요? 자, 이 명제의 역은 뭐냐면 역은 가정과 근원을 바꾸는 거니까 낙Q이면 P이다. 이 명제의 역이 얘가 되는 거죠. 이게 참이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 참이 되는 거죠. 이 명제의 역은 얘이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뭐도 대우도 참이 되는 거죠. 대우가 참이 되기 때문에 자, 얘 대우를 써보면 대우가 뭐냐면 가정교전을 바꾸면서 역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교전을 바꾸면서 부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낙 P이면 Q이다가 이거에 역이 되는 거죠. 이리 오고 이리 오는데 부정을 취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도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걸 문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 113번 보겠습니다. 113번 보는데 명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8은 0이면 x는 2이다. 자, 이거에 역이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에 역이 참여해야 되는 거야. 역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명제의 역을 한번 봐볼게요. 역을 한번 봐버리면 역은 x가 2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8은 0이다. 이게 참이 된대요. 참. 그럼 x가 2면 얘가 참이기 때문에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4, 2 대입한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은 0이므로
A는 6이 되겠네요. 자, A는 6이면 이 문장을 만족하겠네요. 그 다음 115번 보겠습니다. 115번 조실수 XY에 대하여 조실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 돼요. 자, 참일 때 상수 A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주실수 XY에 대하여 X와 Y를 더했는데 2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이면 이거에다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도 참이 되는 겁니다. 대우. 그럼 대우를 왜 하냐면 이 또는이 들어가면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대우를 시키면 또는은 AND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대우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그럼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것이 아니라 X가 A보다 크다 이고 5가 AND로 바뀌는 거야. X가 A보다 크다 이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면 X와 Y를 더하게 되면 2보다 크다 이다입니다. 그러니까 X가 어떤 수보다 크고요. Y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그러면 더해서 2보다 큰 그런 A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를 넘는 최소는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죠. A가 3이 되면 둘이 더하면은 2가 되는 거죠. 2가. 그러면 A가 3이면은 A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은 더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4면은 됩니까? 4면은 A가 4면은 지금 자연수거든요. A가 4면은 X가 4보다 커요. 4보다 크고 4보다 X가 A보다 크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더해서 2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A의 최소값은 뭐냐면 A는 3이 되는 거죠. A는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문장을 만족시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A가 3이면은 X는 A가 3이라고 생각해봐. A가 3이면 X는 3보다 크다이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이면 X와 Y를 더하면 2보다 크다입니까? 예, 맞죠. 둘이 더하면 2보다 크다가 만족하니까 A는 3여도 되고 만약 A가 4여도 A가 3면 어떻게 되냐면 X가 4보다 크다이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이면 더하면 2보다 크다를 만족합니까? 네, 만족하죠. 더하면 최소한 3이기 때문에 2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가 될 수 있는 것은 3보다 큰 같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A의 최소값은 뭐가 나온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A보다 크다이고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이때 더해서 2보다 크다를 만족시키자면 A는 3이면 돼요. 3이면 어떻게 돼? X가 3보다 크다이고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이면 더하면 2보다 크다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것은 3 이상인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3이고요. 자, 이 3단원법이라는 건 뭐냐? 3단원법. 이 3단원법은 이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자, 이게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입니다. 참일 때 그러면 자,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요거는 뭐냐? 얘가 이렇게 꼬리를 우잖아요. 이걸 질집합으로 관계를 얘기해보면 P 땅이 Q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Q 땅이 R에 들어가는 거야. Q 땅이 R에 들어가면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R 안에 Q가 있고요. Q 안에 P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P는 R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P가 Q이고 Q에다가 참이고 Q가 R에다가 참이면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P가 P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하여튼 대표적인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네, 사람이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고 사람이면 죽는 거죠. 모두 죽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고 사람이면 죽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라는 교전이 나오는 거죠. 그게 3단 논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포함관계를 봤을 때는 이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P 땅이 가장 작은 땅이 가장 큰 땅에 포함되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지지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게 3단 논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때 얘가 얘이고 얘가 얘이면 얘는 얘이다라고 말하면 되고 그럼 이 교전이 나왔을 때 또 이거의 대우도 참이 되는 거죠. 이거의 대우. 이 대우는 뭐가 됩니까? 가정과 교전을 바뀌면서 부정을 취하는 거니까 나달이면 이 나피도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이 되겠죠.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되는 거니까. 자, 알겠죠? 그러면 1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17번. 자, 117번 보게 되면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가 참이 돼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자,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데 이게 꼬리에 물지를 않아요. 얘처럼 꼬리를 PQR 이렇게 꼬리에 물었을 때 얘가 얘이면 참이 되는 건데 얘처럼 P이면 나 Q이다가 참인데 나 Q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면 각각의 대우들도 참이 되는 거죠. 얘를 대우를 취해보면 Q이면 나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 또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대우 명제가 참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3단 논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P면 나 Q이다가 참이고 나 Q이면 나다가 참이다가 연결되잖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과 끝으로 3단 논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3단 논법에 의하여 P이면 나 Q이다, 나 Q이면 나달이니까 P이면 나달이 되는 거죠. 나달. 그리고 이 3단 논법으로 나온 결과가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또 이거에 역도 참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역도 참이 돼요. 그럼 이거 역은 역이 아니라 대우. 미안합니다. 이 3단 논법으로 나온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되는 겁니다. 이 명제의 대우는 R이면 나피다도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 참이야. 이 명제 참이면 대우 명제 참이야. 여기에서 3단 논법을 이을 수 있는 관계를 찾고요. 그럼 여기서 이어지죠? 이어지면 P이면 나Q이고 나Q이면 나달이면 P이면 나달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또 이거의 대우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기에 맞는 거 찾으면 되겠는데 자, 보기에 맞는 것은 4번에 요 형태가 보이네요. 4번에 형태가 보이고 만약에 이 형태가 보이면 또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 논법까지 명제의 참거짓을 봤습니다.